네,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의 그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별자리와 행성의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 전체적인 심볼론의 특징과 사용법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큰 개념만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이 심볼론 타로가 점성술 타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로 알아야 될 지식이 12가지의 별자리 사인과 그리고 10 행성이죠. 그래서 그 사인과 행성의 의미, 그리고 그 사인과 행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메이저 카드의 카드 실전 이미지 키워드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카드가 78장인데요. 그중 12장이 바로 12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특성을 담아서 만들었고, 그걸 우리는 메이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뭐 유니버셜 웨이트와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나 마이너의 어떤 의미 자체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장 한 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황도대에서 이 천궁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황도대 태양이 첫 번째 지나는 별자리가 양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자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해당하는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카드를 보시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별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자리, 또는 점성술에서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행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인 12개, 행성 10개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호도 한 번에 막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예, 그리고 순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이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카드 제목은 전사고요. 사인은 뭐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인이 양자리의 기호죠. 네. 양자리는 기호는 양의 뿔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행성은 각 별자리마다 지배 행성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이 행성이 양자리의 이 행성을 룰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점성술에서는 도모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배 행성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행성은 뭐죠, 여러분? 화성. 예, 화성입니다. 화성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심볼론 카드에서 기호와 여러분이 뭐 점성술, 뭐 고전 점성학이라든지 이렇게 차트를, 개인 출생 차트를 뽑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호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화성 기호는 이렇게 쓰죠. 점성술에서는. 자, 사원소 말씀드렸었죠. 사원소는 양자리 카드는 불원소에 해당하죠. 네, 화. 자, 각각의 원소는 다시 세 가지의 양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양태는 뭐냐면 이거는 카디널에 해당합니다. 카디널은 우리말로 활동공. 그래서 불원소 중에서도 가장 어때요? 적극적이고, 그죠? 에너지의 분출이 강하고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기간은 춘분이니까 3월 21일에서 4월 20일까지 해당을 하는 기간이 되죠. 그래서 이 카드는 그 전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전사는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의 특성이에요. 화성이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연관이 있어서 이 카드의 그 주요한 특징, 양자리의 가장 특징적인 거를 전사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군인의 이미지를 넣었고 제목을 전사로 붙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양자리의 특성이죠. 자, 양자리의 특성은요, 이 양자리는 춘분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겨울을 거쳐서, 겨울 동안은 태양빛이 가장 감소하는 시기잖아요. 다시 봄이 되면서 태양빛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 그 다음에 엄청난 생명력.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불에너지니까 열기, 활기.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이 별자리에다가 양이라는 그 1년 그 어린 양 있죠. 거세하지 않은 숫 양을 의미해요. 여기서 양은. 그래서 그 거세하지 않은 숫 양을 배정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한 가지는 굉장히 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그쵸? 네. 그리고 숫 양이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양털을 깎아도 재생이 돼요. 부활이라든지 재생. 또는 그 추운 겨울을 그 양털로 인해서 따뜻하게 우리는 잘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신화적으로는 여러분 그 황금 양털의 신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는 이제 완즈 카드의 스토리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이하손 왕자가 나오죠. 이 황금 양털은 어떤 나라의 계모로부터 두 아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계모가 두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이제 거짓 신탁을 꾸며내고 제물로 바치죠. 근데 제우스가 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제물로 걷어들인 다음에 헤르메스 마법사 헤르메스한테 이제 이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황금 날개 달린 황금 양을 보내서 이 아이들을 태워서 무사히 이제 그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게 하죠. 그 중간에 여자아이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자기를 살려준 제우스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이 황금 양을 바치고, 그리고 그 양털 가죽은 또 그 도착한 그 나라의 왕한테 주고, 그래서 그 공을 사서 하늘에 올려서 제우스가 이 양자리 별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한 신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양자리를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양자리의 특성은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고 용감하고, 네, 주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인식하는 그러한 별자리. 네. 그러다 보니까 불사인이고 이러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솔직하죠. 네. 솔직하고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행동파. 빠른 행동력. 행동을 하기 전에 결정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결정이 된 사안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가 늘 넘쳐나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이미지와, 그 굉장히 젊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양자리인 분들 젊어요, 외모가. 하는 행동이나 옷 입는 거나 말하는 패턴들이 젊을 수 있어요. 그 젊은 감각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끊임없이 어디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솟아난다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되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즉시 합니다. 네, 즉시. 그리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몸을 쓰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일도 잘하고,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 나서고, 남들이 꺼려하는 것도 앞장서서 약간 총대를 매는 그런 기질도 있고, 또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요. 강하게 상대방을 자극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양자리의 특징은 그 본능적인 욕구는 뭐냐면, 독자적인 나의 길을 갖고 싶다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아주 강한 그런 누구한테 구속받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예, 그렇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 이런 게 이제 양자리의 특성이죠. 대체로 불사인이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고,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죠? 왜냐하면 남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답답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인지 저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거,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모호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좀 고민하거나 행동이 느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약간 다그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행동 패턴이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양자리 특성이 드러나는 것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행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자리에는 뭔가 연관성 있는 행성이 배정이 되는데요. 이 사인을 우리가 그냥 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늘에 정해진 공간을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집이라고 보자고요. 사인이 집이라고 한다면 행성은 그냥 집 주인, 관리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주의를 통해서 이 집이라는 그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거니까 행성의 특성은 사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행성과 사인을 지금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화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화성은 어떤 건가? 화성은 전쟁의 신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RS, 네, 유니버셜 타로에서는 이제 전차 카드, 7번 카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어때요?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좀 부정이 되면 어떨까요? 난폭할 수도 있고요. 폭력적일 수 있어요. 또는 실제 폭력이 아니어도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 표현이 돌려서 말하지 못해요. 상대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못 보죠. 몰라요. 눈치 잘 못 챌 수도 있고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되 돌려서 부드럽게 이렇게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 잘 안 돼요. 어떤 무기 같은 거니까 말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 상처 주는 말, 직언, 공격적인 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화성이 상징하는 거는 군인도 상징을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니까 군인,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 날카로운 도구를 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날카로운 도구를 쓰는 사람. 그 예를 들면은 칼 쓰는 사람, 자, 불과 쇠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불과 쇠를 다루는 사람은 어떤 직종인가요? 대장장이잖아요. 그럼 요즘에 와서는 불과 쇠를 다루는 사람은 요리사도 될 수 있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거니까 칼을 다루는 사람은 뭐 그게 정육점도 될 수 있지만 외과 의사, 수술 의사도 될 수 있어요. 또 화성이 이제 점성술에서는 이렇게 화성이 출현했을 때 그 국가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니까 지금 우리가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어떤 상황,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툼, 분쟁, 말싸움, 또는 몸싸움 또는 소송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폭력적인 사건과 연관될 수 있고요. 내가 다치는 거죠. 부러지거나 특히 이제 찢어지거나 불사인이니까 화상, 상처 나는 거, 부러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이렇게 봐요. 왜냐면 화성은요. 어떤 별이냐면 행성 중에서 어떤 별이라고 그랬죠? 제가 길성입니까? 흉성입니까? 일단 흉성 중에 소흉성이에요. 그런데 뭘 의미하냐면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는 것도 고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교통사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 골절 부딪히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식의 예기치 못한 사고, 어디 찔리고 유리에 찔리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절단한다, 잘라낸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성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내는 것도 잘해요. 필요할 때 사람들 어떨까요? 칼처럼 탁탁탁 쳐내고 잘라내는 것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자꾸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갈라내고 잘라내는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이렇게 갈라서게 한다든지 모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잘못하면 이게 부정적이면 화성이 특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뭐 수업을 해도 이제 하면서 한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뭐 시비를 건다든지 사람들 사이에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어디 가면 그런 분 있죠.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서로 막 결속력 있게 만드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자꾸 분위기 서로 안 좋게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성 성향인데요. 물론 이 화성의 기질이 긍정으로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전투적이라는 게 경쟁심이 강한 거죠. 그러면 이 경쟁심이 강할 때 이 사람이 운동선수라면 화성 운동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라면 이 경쟁심이 이 사람을 어때요? 좋은 선수로 만들 수 있겠고, 비즈니스에서라면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욕이 강하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예. 또 솔선수범하는 게 있거든요. 귀찮아하는 게 없어요. 자기 몸 힘든 것도 모르고 누가 비유 맞춰주고 막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이 양자리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순수함도 있어요. 그리고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직관이 좀 발달하죠. 불사인들이. 그래서 그냥 안다든지 나름대로는 똑똑해요. 나름대로 논리를 또 갖고 있고. 이래서 화성의 특성이 이제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심볼론 카드에서는요, 화성 카드가 화성과 연관된 모든 카드들에는 보면 전쟁, 뭐 말싸움, 네,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 소송 이런 것과 연관된 카드, 그리고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선 이 메이저에서 사인하고 행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에서는 두 개의 별자리가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이제 잘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자리에 화성의 기질이 들어간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자리 그러면 남성 사인이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사인이 남성 사인이면서 별자리는 양자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은 화성이라는 행성의 특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사인하고 행성하고를 구분하기보다 행성과 행성의 특성과 사인의 특성을 묶어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처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 그 남성 별자리와 여성 별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1번 카드는 항상 1, 3, 5, 7 이렇게 홀수 카드는 남성 카드예요. 그리고 그 남성 카드는 사인의 표시가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고, 여성 별자리에는 이 사인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자리 특성하고 화성의 특성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화성은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직업은요, 이 양자리 화성과 연관된 직업은 군인, 경찰, 몸쓰는지 운동, 아까 운동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다루는 사람도 돼요. 기계를 다루는 뭐 기술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리사도 될 수 있어요. 예, 외과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기계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어떤 컴퓨터 같은 것도 네,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화성은 남성의 성욕을 상징해요. 화성은 남성의 성욕, 기본적인 삶의 어떤 투쟁심이나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보기도 해서 점성술에서는 그 사람의 출생 차트에서 특히 남자의 경우 이제 화성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연애에 연관해서 보죠. 근데 여자의 사인에서 화성을 보고 이 남자가 살면서 어떤 형태의 남자와 만나게 해서 연애를 하게 되는가는 그 여성 상황에서의 차트에서 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남성의 차트에서는 이 남성이 살면서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될까 하는 것을 뭘 볼까요? 금성을 보게 되죠. 금성이 남성에 있어서 여자고요. 여성에 있어서 화성은
남성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좀 성격이 조금 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도 양자리는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행동하고, 뭐 상대방 반응이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또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면 어때요? 계속 그 상대방 마음 상관없이 확 끌어오려고 하겠죠. 나 너 마음에 드는데 사귀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뭐 오랫동안 지켜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고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 중간에도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 양자리들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표현을 명확하게 하라고 막 다그치고, 나 좀 생각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만약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본다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 사귀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불사인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양자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카드를 한번 보죠. 카드의 이미지를 보고 카드의 주제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전사라고 표현된 카드는 그 화성의 특성 중에서 특히 전사라는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지금 칼이 좀 짧아요, 그죠? 네, 짧은 칼에 작은 방패를 들고 지금 정신없이 앞만 보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네, 굉장히 얼굴 표정 보면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저쪽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보면요, 지금 군복을 안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지도 못한 것 같고, 아마도 봤다들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쟁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그 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전투 의지, 예, 전투 의지와 공격적인 것, 이런 것을 표현한 거고, 실제 양자리들이 대체로 이렇게 그 근육질이거나 뼈형이거나 이렇게 살 잘 안 찌고 툭툭툭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서 좀 살 잘 안 찝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패가 좀 작고 칼이 작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좀 더 성급하고 충분히 전투력을 길렀을까 의심스러운 이미지도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 카드의 주제어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매뉴얼에 보시면 이거 나와 있죠. 공격성, 적극성, 성취, 정복, 본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 지금 막 시작을 위한 강한 에너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카드가 연애에서 나왔을 때 누구를 뜻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자를 뜻하느냐, 남자를 뜻하느냐. 이거 여성도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여자분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너무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말도 좀 함부로 할 수 있고 여성적이거나 섬세한 게 없죠. 남성적인, 오히려 남자친구는 여성적일 수 있어요. 너무 남성적인 여자죠. 이제 자,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예, 그 남자친구의 성향이 이렇다라고 해서 나온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요즘 회사 일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거나 뭔가 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빨리 취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회사의 일이 좀 너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리할 일이 많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또는 남자친구가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히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욱하는 기질이 있고 공격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솔직해요. 양자리 불사에는 좀 숨기질 못하는데, 특히 양자리 같은 경우 화성은 숨기는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가 뭔가 내가 딱 전화하면 열심히 달려오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이란 노래 있죠. 전화하면 지체 없이 어딨어 내가 갈게 달려오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네, 잘 달려온답니다. 그런데 말은 안 듣는데요. 예, 양자리가 행동 적극적으로 해서 잘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 고분고분하게 상대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죠.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잘해주는 것도 아마 자기 방식으로 잘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애를 한다면 아마 좀 길게 1년, 2년 사귀어보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빨리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든지 성적인 어떤 욕구 같은 걸 좀 보여주겠죠. 드러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애에서는 그렇고 그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포함이 돼요. 좀 다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이게 나오는 분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긋하게 안주하는 삶을 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계속 만들고 뭐 이것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공부하는 스케줄 만들고, 그래서 늘상 스케줄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나 이런 게 많죠. 활동력이 강해서 그래서 좀 역마성이 있고 이런 분들 이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했던 그런 어떤 군인, 경찰 이 카드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나 군인과 경찰과 관계없이 이분이 요즘에 지금 뭔가 급하게 준비하거나 어떤 해야 될 과제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직업을 한 가지로 말씀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죠. 자칫하면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섬세한 부분을 가미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좀 너무 매끈 끊는 게 명확하고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 나쁜 거 아니면 뭐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 폭이 좀 좁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타협하고 중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관계에서 좀 주변이 시끄럽고 분란이 많고 약간 자꾸 소송에 연루된다든지 주변이 자꾸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어디 다치고 사고가 나요. 이럴 수도 있고요. 화성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흉터, 상처 잘 부러지고 이런 분 있죠. 어디 가면 잘 넘어지고, 남들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디 모임에 가면 약간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화성의 어떤 영향일 수 있고요. 별자리에서 화성은 이제 이게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신체의 윗부분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1번이니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얼굴에 해당하죠. 신체 얼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자리와 연관해서, 화성과 연관해서는 얼굴의 흉터, 예를 들면 얼굴에 어디 상처가 났다, 뭐 깨졌다, 찢어졌다, 또는 두상, 두피 이런 쪽에 흉이 많을 수 있는 게 또 양자리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사 카드는 주로 이제 연애에서와 비즈니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카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